방금 전 속보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8년에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소 4년 만에 나온 이번 1심 판결은 단순한 부패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뒤흔든 이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과연 이 판결이 향후 정치 지형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리고 또 오늘 관세 협상까지도 심도 있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패널이시죠. 조홍천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드렸는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한 10분 전에 속보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누구한테 징역 얼마 법정 구속됐다는 것만 지금 떴습니다. 그래서 한 21년 그때 대선 이제 초입 때 가을서부터 해가지고 대장동이 불거졌잖아요. 네. 그래서 22년 대선 당일까지 이게 시끄러웠던 그런 사건인데 이제 정말 4년 가까이 돼가지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굉장히 중형이에요. 김만배, 유동규 두 사람한테 네. 실형 8년, 네. 남욱이 4년, 정영학이 5년, 정민용이 6년 뭐 이렇게 된 걸로 일단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했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굉장히 중요한 선고입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일단 이게 뭐 몇천억씩 계속 들어가니까 5천억, 4,859억이다, 뭐 7,886억이다. 그러니까 천억 이상 부당이득, 배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인정만 되면은 뭐 중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법원에서 최초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래서 부당이득을 얻고 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게 됐고 그래서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손해를 입게 됐다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그런 이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판결문에서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공사 설립과 공사란 건 이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시장 이재명 시장 재선 과정에 기여하고 막대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서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동안에 검찰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고 김만배 쪽은 뭐 부인을 해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걸 특혜다. 그래서 특혜를 통해 가지고 막대한 배임이 실제 있었다라는 것을 법원이 공식 인정한 첫 사례이지요. 그러면 당시에 이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 시장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다. 네. 그러면 공범들이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물론 아직 항소하고 상고하고 해서 확정되려면 한참 남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들하고 별개로 그냥 허수아비처럼 있었냐. 그게 아닌 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고요.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등을 처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아예 배임죄를 없애버리자 라는 시도가 네, 있었죠. 있어 왔거든요. 네. 명목은 뭐 사업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그 뭐
이거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뭐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애는 그런 입법 작업을 할 때 과연 국민들께서 아니 이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법 없애 가지고 면소 판결 받게 하는 게 이게 나라냐,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봐라, 법원에서도 인정했다. 더군다나 공범들이 징역 8년 받아가지고 법정 구속됐다. 근데 대장동 사업자의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이 책임이 없다고? 이거 재판 없애자고?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땐 재판해야지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까지는 검찰이 편파 수사, 정치 공작 수사를 통해서 없는 죄 만들어 덮어씌우고 조작 수사했다고 계속 강변을 해왔는데, 이제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면, 요즘은 뭐 법원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역시 또 정치 판사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법원이 정치에 관여한다. 그러니까요. 또 재판부를 또 또 몰아붙일 것 공격하고, 같다. 네. 뭐 그럴 우려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현명하신 국민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제는 뭐 법원도 무차별적으로, 대법원장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조리 돌림을 하고 능멸했잖아요. 그걸 익히 봐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도 좀 그럴 겁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네. 민주당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 정영학이나 남욱이 최근 들어가지고 법정에서 진술을 다 바꿨다. 검찰에서 했던 얘기하고는 180도 반대로 이건 무죄 취지의 그런 증언을 다 했는데, 이거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수사에 이미 드러났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할 의향이 없느냐, 뭐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검찰청장 직무대행한테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공범들이 1년도 아니고 8년씩이나 지금 받아가지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게 공소 취소를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임죄를 없애가지고 아예 처벌 조항을 없애는 거.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배임죄를 없애려고 하는 그거 거. 하려고 하죠. 두 번째, 검찰을 압박해서 공소 취소를 하게 함으로써 아예 재판이 없어지게 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 세 번째가 법원을 압박해가지고 이번 판결 같은 게 못 나오게 하는 거. 근데 법원이 뭐. 네, 세 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쵸? 근데 그냥 말만, 겁만 줬어요. 사실상. 이거 네, 배임죄 없앨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소 네. 취소해라. 네. 재판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재판부 이상하게 판결하면 그 직위원처럼 조리돌림한다. 이런, 우리가 뭐 대법원장도 그렇게 했는데, 네. 하급심의 판사들한테 뭐 우린 거리낄 게 없다. 뭐 그런 태도를 계속 보여왔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취해왔던 민주당의 공세가 더더욱 심해지고 거칠어질 것 아닌가. 이루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아마 법 바꾸는 거는 좀 너무 참 속보이니까. 그렇죠. 속보이겠죠. 아마 공소취소를 갖다가 유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들께서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과연 이게 뭔지.
자, 그렇다면 향후 여야 관계나 국정 운영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특히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우선 보십니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뭐 물고 늘어지겠죠. 네. 아니 공범들이 8년을 받았다. 근데 최종 결재권자가 지금 그래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일시 재판이 중단된 거에 불과한데 그 당신이 사실상 이 제일 큰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뭐 이런 식으로 공세를 굉장히 강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나 혹은 민주당 쪽에서 그 반격도 더 세지겠죠. 뭐 굉장히 그렇죠. 예. 지금도 당리 당략에 따라서 패거리 지어가지고 집단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더 세질 것 같은데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민생에 집중하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하고 국가 경제가 나아지게 하고 저 말도 안 되는 저 주택 정책 저런 것들 좀 합리적으로 하고 라고 하면서 뭐 야당 쪽에서 혹은 언론에서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나는 그냥 일만 할란다 라고 하면은 뭐 모를까 그거 아니고 국정은 내팽개치고 뭐 같이 육박전 벌이고 총력전 벌이면 아마 별로 좋은 평가는 못 받을 것 같고 정말 국정은 표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당에서?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 중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소식을 들었을 텐데 좀 뜨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번에 한번 어디 그러니까 대표일 때 11월 달에 공개 행사 뭐 식당을 찾아갔나 어쨌나 했는데 그때 1심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을 때 네. 누가 이렇게 귀뜸을 한 장면이 있었어요. 뭐 약간의 미동만 있었지 뭐 그냥 넘어가는데 하물며 지금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본인이 의장으로서 국제 행사를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고 또 내일은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아마 속은 철렁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굉장히 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처럼 했을 건데 제가 눈여겨 보는 거는 유동규 씨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해가지고 입장을 선회해서 있는 대로 나는 뭐 있는 대로 그냥 얘기 다 한다 하고 방송에 나와서 자기 유튜브에서 또 법정에서 얘기를 막 실상이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마 그게 상당 부분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중형이 선고되고 선고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다 허위 진술이라고 그랬어요. 허위 주장이라고 그랬다고. 네, 사실 배임이라는 게 참 밝혀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유동규 씨처럼 해도 너무한다. 나 이제 도저히 이제 여기는 못 맞춰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입장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내부자가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면은 참 방어하기가 힘들죠. 거기다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이분은 이제 나중에 사장이었는데 유동규한테 치여가지고 2인자인 유동규 본부장한테 치여가지고 거의 뭐 얼굴마다 비슷하게 그렇게 했던 건데
이 양반도 뭐 그렇게 실드를 치지 않고 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쭉 증언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황무성 사장의 증언도 뭐 상당 부분 뭐 좀 인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또는 더 나아가 이 정권의 도덕성 네. 그리고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또 국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임기 종료 후 재판 재개를 국민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법적 조치 혹은 검찰의 공소 취소 혹은 사법부 겁박 등이 계속된다면 아마 민심 위반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다가 이후에 중단된 사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유죄 판결을 관련 핵심자들이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은 재판이 속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번 서울 강원 그러니까 수도권 플러스 강원 지역 법원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이거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됐는데 이거 재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라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김대웅 서울고법 원장이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한 번 더 물었어요. 이론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론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났죠. 재판 중단법. 아, 맞아요. 그것도 추진한다고 했죠. 형사소송법을 네. 바꿔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넣겠다. 참 다양하게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근거가 지금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이 있거든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네네. 소추란 거는 이제 그 되게 기소를 뜻합니다. 아, 그래요? 예, 소추. 소추권이 어디 있냐? 소추기관이 어디냐? 다 검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소추에 재판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건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일부 5개 재판이 있는데 일부 법원이 헌법 84조의 취지를 참작해서 재판 중단한다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거나 지금 헌법상 소추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 헌법의 소추는 기소와 재판을 뜻한다 라고 이제 법률로서 구체화를 시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소추는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해야지 네. 헌법에서 주어진 거를 법률에 위임을 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하위 법령인 법률에서 이걸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거는 네. 위임을 안 받았어요.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84조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될 건데 참고로 제 기억으로는 법제처의 헌법 해설서에도 소추는 기소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지금 워낙에 속보로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다 그냥 저의 흐릿한 기억으로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법원을 막 너무 흔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렇게 욕보이고 거기다가 몇몇 상임위원장들이 독선적으로 완전히 뭐 그냥 자기 멋대로 상임위를 운영을 하고 네. 거기다가 김현지 비서관은 끝까지 안 나오고 최민희 위원장은 거기에 사퇴도 안 하고요. 그래서 뭐 겹겹이 쌓였는데 에이펙 계기로 한미 관세 협정을 어떻게 잘 좀 풀어가지고 조금 동력을 삼겠다. 그래서 뭐 잘 됐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러트닉이 또 딴소리하고. 네. 그래서 이거 뭐지 하는데 이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난감할 겁니다. 네, 사실 이 대장동 사건 참 오랫동안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 1심 유죄 판결 이후 이제 국민 여론 향방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쨌든 법원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특혜가 있었다. 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와 시민에게 돌아갈 천문학적인 이익이 특혜를 받은 민간인들에게 갔다. 그래서 원래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쪽, 즉 도계공과 시민들은 손해를 봤다. 거기에 특혜가 있었다. 유착관계가 있었다. 유착관계로 이렇게 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통상적인 경우에는 잘 없었던 그런 특약 같은 걸 넣어서 특혜를 줬다. 뭐 그런 걸 인정을 한 거니까. 네. 근데 참 이나저나 유동규 본부장은 참 나름 진실은 이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마 유동규 본부장도 구속이 된 것 같죠? 네, 그런 예.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 속보로 들어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좀 세세한 문제까지 좀 짚어봤습니다.